윤석열 대통령, 국민은 하루도 편할 날이 없다. 일본은 네이버의 라인 지분을 빼앗으려 합니다. 했습니다. 북한은 남쪽에 오물을 내려보냈습니다. 국민은 하루도 편안한 날이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우리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는커녕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일본의 철저한 한국 무시와 한국 정부의 일본 비호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일상화되어 버렸습니다. 일본은 윤석열 정부라는 다시 갖기 힘든 꽃놀이패를 최대치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골치를 앓던 강제동원 문제부터 윤석열 정부의 굴욕 외교로 속 시원하게 풀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버려도, 독도를 자기 것이라고 우겨도, 교과서를 왜곡해도 윤석열 정부는 묵묵부답하거나 일본 입장을 변호합니다. 하루가 멀다고 할 정도로 새로운 굴욕에게는 꼬리를 물고 나옵니다. 이번에는 일본 개왕건입니다. 지난 67년 동안 일본의 역사 왜곡과 독도 영유권 망언 등을 실었는데 2023년판에서 그 부분을 드러내버렸습니다. 일본의 망언까지 덮어준 것입니다. 영화 파묘에서 여우가 범의 허리를 끊었다 라는 대사를 떠올리면 윤석열 정부의 외교부가 그 험한 것을 위해 역사의 허리를 끊었습니다. 친일의 것은 도대체 어디까지입니까? 윤석열 정부는 북한에 대해서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북한이 내려보낸 수백 개의 오물풍선이 남한 전역에 떨어졌습니다. 북한의 이런 행동은 몰상식하고 저급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행태도 문제가 큽니다. 오물풍선은 윤석열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를 허용한 데 대한 대응입니다.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북한에는 감내할 수 없는 조치를 하겠다며 긴장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어제 대북 확성기를 설치하고 국무회의에서는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정지를 결정하겠다고 합니다. 일본에는 한없이 퍼주는 윤석열 정부는 무력 충돌의 위기도 불사하면서 북한에는 왜 이러는 것입니까? 상대가 북한이든 일본이든 우리는 우리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켜야 합니다. 북한에는 무조건 적대적, 일본에는 무조건 순종적인 것은 외교가 아닙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남북한 간 무력 충돌을 막을 수 있는 대화 채널과 보호장치가 모조리 없어졌습니다. 국내 정치는 물론이고 외교도 망가진 결과를 지금 목도하고 있습니다. 남북한의 평화로 가기 위해 상호 비방을 금하고 상대 체제를 일단 인정하는 것이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평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전단, 풍선 살포는 남북이 모두 중단해야 하는 행동들입니다. 법률적으로 정전 상태에서 이런 심리전은 곧 전쟁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제는 뜬금없이 동해에 막대한 석유 매장을 들고 나왔어요. 정말 그런 엄청난 석유가 실제로 있고 채굴 경제성이 있다면 너무도 좋은 일이지만 강한 의문이 듭니다. 특검과 탄핵이 두려워 국민의 눈을 돌리기 위한 꼼수는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시추 확인도 아닌 물리탐사 결과를 대통령의 국정브리핑으로 발표할 사안입니까? 이런 발표는 100년 후에 한국이 세계 1위의 경제대국이 될 수 있다는 말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물리탐사 후 본사업까지 연결되는 세계 평균 확률이 2%에 불과한 가능성과 경제효과를 보려면 수십 년이 걸릴 수도 있는 일을 산업자부 장관이 해도 이상한 일을 대통령이 발표할 일입니까? 1976년 독재자 박정희 대통령의 영일만 석유 발표에 판박이처럼 보입니다. 거창하게 연두기자회견에 발표하고 나중에 포항석유는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판명돼 시추를 중단했다고 단신으로 처리했었습니다. 게다가 걱정되는 것이 또 있습니다. 혹시라도 윤석열 정부의 특기인 주가 조작의 의도라도 있다면 큰일입니다. 경고합니다. 이번 정보를 미리 확보한 자들의 장난질로 수많은 개미의 피 흘림이 있다면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에 경고합니다. 제발 정신 차리십시오. 온갖 꼼수와 비정상적 통치행위야말로 말로는 비극적일 수밖에 없는데 더 큰 문제는 국민이 다치고 국익이 복구할 수 없을 지경으로 훼손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방향을 전환함으로써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죄를 더 이상 짓지 말기를 촉구합니다.
조국혁신당 외교전략특별위원장 김준영.